나무아미타불. 지원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숙이 눈을 뜨니 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정숙이 다가갔다. 지원 스님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스님, 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스님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스님, 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내는 게 못하겠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흘렀다. 저도 못 가겠어요. 두 사람은 법당 안에서 마주보며 울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불상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지리산은 일찍 겨울을 맞았다. 정숙은 택시에서 내리며 외투깃을 여몄다. 산 아래임에도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곧 눈이라도 내릴 듯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여기가 맞나?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다. 지리산 천려사. 아는 동생 영희가 소개해준 곳이었다. 우리 남편 49제 여기서 모셨는데 주지스님이 정말 덕이 높으시대. 언니도 거기서 하면 고인이 편안하실 거야. 영희의 말을 믿고 찾아온 길이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48일째. 내일이면 49제를 지내야 했다.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08계단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70평생 이렇게 긴 계단을 오른 적이 있었던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정숙은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다. 후, 중간쯤 왔을까? 숨이 찼다. 잠시 쉬어가려고 난간에 기댔을 때였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위에서 젊은 스님이 내려오고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나이가 드니 계단이 좀 천천히 오르십시오. 서두를 일 없습니다. 스님은 합장하고는 조용히 지나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마침내 일주문이 나타났다. 지리산 천려사. 오래된 현판의 글씨가 풍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내로 들어서자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그 속에서 어디선가 목탁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요사체에서 한 스님이 나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스님이었다. 내일 49제를 모시러 왔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요. 아, 예. 윤병수 거사님의 49제시지요. 주지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님은 정숙을 법당 쪽으로 안내했다. 법당은 생각보다 작았다. 아담하고 정갈했다. 불상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스님이 독경을 하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스님의 뒷모습.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독경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그 순간이었다.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다. 이상했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다.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설마,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독경이 끝났다. 스님이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숙씨? 스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 씨? 불가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스님은 회색 장삼을 입고 삭발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은 분명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1968년 봄, 서울대학교 물리대 앞 은행나무 아래서 정숙은 민우를 처음 만났다. 당시 정숙은 이화여대 국문과 2학년, 민우는 서울대 철학과 3학년이었다. 대학 연합 독서 토론회에서였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민우의 발표를 들으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적이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진지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정숙이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자유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에 대한 제약 아닌가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토론이 끝난 후 민우가 정숙에게 다가왔다. 아까 질문 정말 예리했습니다. 혹시 철학가세요? 아니요, 국문가입니다. 국문가? 의외네요.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소설뿐만 아니라 철학책도 읽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주제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매주 만났다. 처음엔 책 이야기, 철학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인생에 대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싶어요. 민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멋지네요.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어울려요.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니까. 그의 여름 민우가 고백했다. 정숙 씨,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였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1969년 가을, 민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빚을 남기고 당시로서는 큰 액수였다. 민우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미안해요, 정숙 씨. 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빚을 갚아야 해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이렇게 붙잡을 수 없어요. 민우 씨,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작가가 되세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민우는 떠났다. 정숙은 울었다.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3년 후 정숙은 중매로 병수를 만났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민우처럼 열정적이지도 지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실하고 착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병수의 청혼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아이 둘을 낳았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큰 파란 없이 살았다. 병수는 좋은 남편이었다.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민우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어떻게 여기에.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아니, 이제는 스님이 된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앉으시지요. 민우가 방석을 권했다. 정숙은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여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1997년이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다. IMF가 터졌지요. 저는 그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가족을 꾸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지요. 가족이, 네,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겨우 5살이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아렸다. 민우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당연한 일이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혼자 살았을 리 없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요. 다시 빚더미에 앉았어요. 젊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빚에 시달리며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제 곁에 있어줘야 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 민우 씨, 그 후 2년을 방황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절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냥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법명이 지원입니다. 민우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흘렀다. 민우의 인생이, 그가 겪었을 고통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에? 제 남편이 48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49제예요. 이번에는 민우가, 지원 스님이 눈을 감았다. 그러셨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내일 법회를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요사체에서 쉬십시오. 저녁 공양 때 뵙겠습니다. 지원 스님은 일어나 법당을 나갔다. 정숙은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불상 앞에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듯. 요사체는 깨끗하고 단순했다. 방 하나에 이불 한 채,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리산의 능선이 저 멀리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산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5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정숙은 핸드백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영정사진을 만들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사진 속의 병수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행복하게. 여보, 미안해요. 정숙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려. 당신과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존경했고,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스님이 되어서 당신의 49제를 지내러 온 곳에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무슨 인연의 굴레인가?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공양 시간입니다. 밖에서 젊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계단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공양가는 법당 옆 작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스님 서너 분이 이미 앉아 계셨다. 그중 한 분이 지원 스님이었다. 이쪽에 앉으십시오. 젊은 스님이 자리를 안내했다. 지원 스님의 맞은편이었다. 합장. 지원 스님의 목소리에 모두가 합장했다. 정숙도 따라했다. 식사 개송을 올리겠습니다.
지원 스님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개송을 읊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어려우니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를 이루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나이다. 개송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밥과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간소한 식사였다. 하지만 맛이 있었다. 정갈하고 깨끗한 맛이었다.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지원 스님을 바라봤다. 그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50년 전에 그 청년은 이제 흰 머리가 성성한 노승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깊고 진지하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빛. 식사가 끝났다. 잘 먹었습니다. 모두가 합장하고 일어났다. 정숙도 따라 일어났다. 시주님, 지원 스님이 정숙을 불렀다. 네. 잠시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날씨가 춥지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걱거렸다. 많이 추우시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한참을 걸어서야 지원 스님이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요. 지원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게 맞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우라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은 걸음을 멈췄다. 민우 씨, 네. 5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것을,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분은 좋은 분이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당신처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참 어리석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49제를 지내고 나면 떠나실 거지요? 그래야겠지요. 다시는 못 만나겠군요. 그게 맞는 거겠지요. 민우가 정숙을 돌아봤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숙 씨,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다시 만난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제가 스님이 되었어도, 당신이 과부가 되었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저는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입니다. 당신은 49제를 앞둔 남편의 아내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민우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식혔다. 저도 사랑해요. 지금도. 두 사람은 대나무 숲속에서 마주보며 서 있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하얗게 조용하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49제를 지내는 날에 눈이라니. 정숙은 남편 병수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여보, 오늘 당신을 떠나보내요.
49일 동안 잘 계셨어요? 사진 속의 병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안해요. 오늘은 정말 미안해요. 아침 예불 시간이었다. 정숙은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에는 이미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지원 스님이 불상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울렸다. 눈 내리는 아침의 법당은 더욱 고요하고 엄숙했다. 정숙은 뒤쪽에 앉아 합장했다. 병수를 위해, 민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다. 지원 스님만이 남았다. 시주님, 네 스님, 오늘 49제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정사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 스님은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다. 어젯밤에 실례를 했습니다. 스님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법회가 끝나면 부디 편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잊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지원 스님은 법당을 나갔다. 정숙은 홀로 법당에 남았다. 불상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11시가 되었다. 법당에는 병수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꽃과 과일, 떡이 차려졌다. 지원 스님이 장삼을 입고 들어왔다. 다른 스님 두 분도 함께였다. 시작하겠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렸다. 지원 스님이 독경을 시작했다. 정숙은 합장하고 앉아 독경을 들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깊고 낮은 목소리. 50년 전 그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견딘 노승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숙의 가슴을 울렸다. 독경이 이어졌다. 1시간, 2시간. 정숙은 남편 병수를 생각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이었던 남자. 여보, 편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민우를 생각했다. 50년 전 사랑했던 남자. 지금도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가질 수 없는 남자.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다. 마침내 독경이 끝났다. 왕생극락 왕생극락. 지원 스님이 마지막 연부를 올렸다. 윤병수 거사님의 49제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빕니다. 법회가 끝났다. 정숙은 일어나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다. 3번 깊이 절을 했다. 여보,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법회가 끝난 후 정숙은 요사체로 돌아와 짐을 쌌다. 떠나야 했다. 여기 더 머물 이유가 없었다. 49제를 마쳤고 병수를 보냈고 이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짐을 싸는 손이 멈췄다.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나.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하얗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시주님, 점심 공양 준비되었습니다. 젊은 스님의 목소리였다. 아, 네. 금방 가겠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공양간으로 가는 길, 눈이 신발을 적셨다. 차가운 감촉이 발끝에서 느껴졌다. 공양간에 들어서니 지원 스님이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요? 오늘은 하산하셨습니다. 마을에 일이 있으셔서 둘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정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식사가 차려졌다. 역시 간소한 밥상이었다. 합장. 지원 스님이 식사 개송을 읊었다.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식사를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침묵. 시주님, 지원 스님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네, 눈이 많이 옵니다. 오늘 하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언제 저렇게 내렸을까? 하루 더 묵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내일 아침이면 제설이 될 겁니다. 하루 더, 하루만 더.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식사가 끝났다. 지원 스님이 일어나려 할 때였다. 스님,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스님이 되신 후,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지원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계신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이 제가 속죄하는 곳이니까요. 속죄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모든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지원 스님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제 당신을 만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인가, 도피인가 하고, 민우 씨, 스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래야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거세졌다. 정숙은 요사체 방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일 떠나면 끝이야.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던가. 첫사랑과 헤어질 때도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났을까? 해가 저물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정숙은 법당으로 갔다. 지원 스님이 혼자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정숙은 뒤에 앉아 합장했다. 지원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나무 아미타불. 지원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숙이 눈을 뜨니 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정숙이 다가갔다. 지원 스님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스님, 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스님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스님, 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내는 게 못하겠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흘렀다. 저도 못 가겠어요. 두 사람은 법당 안에서 마주보며 울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불상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원 스님이 입을 열었다. 정숙 씨, 네, 제가 환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숙은 숨이 멎었다. 환속이요? 25년간 승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원 스님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도피했던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만약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신을 만나고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원 스님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민우 씨, 그 짧은 시간이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건 압니다. 계율을 어기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원 스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 죄입니까? 70이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정숙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49제를 지낸 지 하루 만에 스님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70입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지원 스님은 정숙의 손에 입을 맞췄다. 부탁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숙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함께 하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법당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살아온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그리웠던 이야기, 당신을 떠나보낸 후 3년간 악몽을 꿨어요. 정숙이 말했다. 당신이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만 들리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지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수 씨는 좋은 분이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저를 사랑해줬어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정숙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고맙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환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이 물었다. 조계종 본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하지만 할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서울로 돌아가셔야겠지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봄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봄, 3개월 후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지원 스님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3개월쯤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속에서 웃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새벽 예불 시간입니다. 지원 스님이 일어났다. 오늘부터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정숙도 일어났다. 네, 벌써 다르게 보여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 함께 절을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3개월이 흘렀다. 2019년 3월. 봄이 왔다. 정숙은 서울집에서 짐을 쌌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딸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 가야지. 그런데 그분이 스님이셨잖아요. 아빠 49제를 지낸 스님이시고. 알아. 하지만 지금은 환속하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정숙은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네. 엄마가 71년을 살았어. 그동안 남들 눈치 보며 착하게 조용히 살았지. 내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희한테도 미안해서 내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라도. 엄마, 미안해. 이기적인 엄마라서. 수진이 엄마를 껴안았다.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우리 딸. 집을 나서는 정숙을 아들 민수도 배웅했다. 엄마, 자주 연락하세요. 그럴게. 그분, 잘해드려요. 염려 마라. 정숙은 택시에 올랐다.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지리산으로,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봄이 와서 산은 연초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고 있어요. 당신에게. 청년사 입구. 정숙은 익숙한 돌계단 앞에 섰다. 3개월 전 그날처럼 108계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이 아니라 봄꽃이 피어 있었다. 한 계단씩 올랐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일주문. 그리고 그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장삼을 입지 않은 평범한 옷을 입은 민우가 왔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다. 네, 왔어요. 정숙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춥지 않았습니까? 오는 길에. 괜찮아요. 당신 생각하니까 추운 줄 몰랐어요. 민우가 다가와 정숙의 가방을 들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지낼 곳을 마련했습니다. 절 아래 작은 한옥이었다. 민우가 빌린 집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 거예요? 네.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어 있었다. 스님, 아니, 민우 씨. 네.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죠? 서로를. 민우가 웃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우 씨, 정숙 씨, 50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우가 밥을 짓고 정숙이 국을 끓였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만드니 즐거웠다. 스님 생활 오래 하셔서 요리 잘하시네요. 공양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맛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당신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어요. 민우가 웃었다. 50년 전 그 청년의 웃음이었다. 식사 후 마당에 나와 앉았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정숙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글쎄요. 생각해 봤어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그냥 둘이서. 저도 그래요. 정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얼굴 보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르지요. 10년? 5년? 혹은 내일 죽을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함께라면. 민우가 정숙을 껴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봄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조용히 평온하게 살았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산책을 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완전히 왔어요. 정숙 씨, 꽃 좋아하시지요? 네, 좋아해요. 그럼 마당에 꽃을 좀 심을까요? 좋아요. 함께 마을에 가서 꽃모종을 샀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 마당에 함께 심었다. 여기는 장미, 저기는 백합. 그럼 코스모스는 담장 옆에? 좋아요. 흙을 만지며 꽃을 심는 시간. 행복했다. 민우 씨. 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사진요? 네. 기념으로. 민우가 웃었다.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게요. 아이들한테 보내줄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당당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다. 고마운 아이들. 어느 날 청년사의 젊은 스님이 찾아왔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민우를 여전히 큰 스님이라 부르는 젊은 스님이었다.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다음 주에 큰 법회가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환속했는데, 그래도 되겠나? 큰 스님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이든 아니든 그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우가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가겠네. 다음 주 천려사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우가 법단에 올랐다. 더 이상 장삼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저는 25년간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번뇌를 버리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번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우가 정숙을 바라봤다. 뒤쪽에 앉아있는 그녀를.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법당이 고요했다. 저는 환속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숙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법문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민우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부럽습니다. 민우와 정숙은 손을 잡고 천려사를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가득했다. 민우 씨. 네. 오늘 법문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민우가 정숙을 껴안았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2025년 봄. 민우는 77세, 정숙은 76세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지리산 자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의 꽃들은 해마다 피었고 두 사람은 매일 산책을 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팠고 가끔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우와 정숙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정숙 씨,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요? 나를 선택한 것. 세상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정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예요. 이 6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헤어지지 말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들은 웃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늦었지만 진짜였다. 그들의 사랑은. 사랑의 나이가 있습니까? 70이든 80이든 사랑은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